일론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 조롱하면서 북한이 걸어서 침략하면 된다고 대놓고 비웃었는데 현대차가 CES 2026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이유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 CES 현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전자제품도 스마트폰도 게임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피지컬 AI 로봇이었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었습니다. 영화 아이 로봇을 처음 봤을 때 다들 이런 일이 2050년쯤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랐네요. 그것도 한국 기업 손에서 말이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번 CES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시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 양산 라인에 아틀라스를 실제로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했다는 선언이에요.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놀란 건 당연했죠. 전시용 쇼케이스가 아니라 실제 공장 현장에 투입될 로봇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었던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자기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내세우면서 완전 기고만장하게 굴었거든요. 3년 후면 인간보다 나아질 거라면서 3년 뒤 외과 의사 사라진다며 의대 가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진짜 오버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대놓고 한국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인구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침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망언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발언이었는지 아시죠? 한국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면서 자기 로봇이 해결책이라는 듯이 자랑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완전히 한방 먹였습니다. 분노한 한 국내 네티즌이 현대, 아틀라스와 테슬라 옵티머스에 걸어가는 영상을 직접 비교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너무나도 느린 옵티머스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는 아직도 AI 학습과 보행 연습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틀라스와의 격차가 이 정도였냐며 전 세계 로봇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수준이었죠. 옵티머스가 빨래 하나 개느라 끙끙거릴 때 아틀라스는 이미 360도 회전하고 백플립을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실례인 거죠. 중국도 여기 끼어들려고 했어요. 유니트리라는 중국 기업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빨래 개느라 고생할 때 자신들이 내놓은 로봇 쥐어는 이미 상용화되어 발차기와 공중제비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거든요. 현 시점 유니트리 주연 가격이 13,500달러인데 미국이나 유럽 경쟁사들이 비슷한 스펙의 로봇을 10만 달러 이상에 팔고 있으니 이건 시장 파괴를 넘어 시장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전문가들 평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격은 싸도 내구성과 신뢰성은 형편없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로봇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한 네티즌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때를 쓰고 있네요. 마치 3살배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완전 핵심을 찌른 거죠. 중국산 로봇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한 해외 네티즌은 아틀라스의 놀라운 동작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바지에 똥을 싸지 않은 로봇이 보이네요. 진짜 속 시원한 한방이었죠. 이번에 공개된 신형 아틀라스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및 학습 플랫폼인 아이작을 활용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 환경에 투입되기 전 가상 세계에서 수만 번의 반복 학습을 거친다는 거예요. 즉, 아틀라스는 더 이상 미리 짜놓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동작을 익히는 진짜 AI 로봇이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하는 지능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유튜버 아스몬골드가 이번 CES에 공개된 아틀라스를 보고 완전히 놀라면서 반응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제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틀라스를 보고 마치 개인 블러드본이나 그런 류의 작품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했죠. 아틀라스의 스펙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신장 5피트 9인치, 체중 200파운드의 AI 구동 휴머노이드인데 가장 혁명적인 건 몸의 중심축을 회전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죠. 관절을 연속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뭐냐면 로봇의 동작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드로이드처럼 말이에요. 과거 아틀라스는 알고리즘에 의존했어요. 근데 지난 가을 공개된 차세대 아틀라스는 매끄러운 완전 전기식 차체를 갖추고 엔비디아의 첨단 마이크로칩으로 구동되면서 믿기 힘든 묘기를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해졌죠. 아틀라스가 가볍게 뛰고 달리는 모습, 마카레나 춤을 추는 모습, 옆돌기를 하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구현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로봇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기계에게는 너무 과한 단계라고 여겨졌던 동작들을 완벽하게 익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우리의 프로그래밍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수동 프로그래밍보다는 교육과 시연,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는 실제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로봇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아틀라스의 손 설계도 완전 천재적이에요. 손가락이 3개뿐인데 로봇 손은 공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난제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위한 손을 설계할 때 인간의 손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다양한 모드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죠. 마치 손인 것처럼 작동할 수도 있고 손가락이 회전하여 엄지손가락처럼 기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손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설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제가 본 로봇 보행 중 가장 부드럽고 사람처럼 걷는 모습이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로봇공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로봇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모방하는 동시에 오직 로봇만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이 로봇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아틀라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기업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는데 가장 충격받은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어요. 과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자부했던 일본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일본은 1973년 와세다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의 형태를 가진 로봇을 내놓았어요. 이후 2000년에 혼다는 작심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를 내놓았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자기들이 로봇 강국이라고 완전 뽐냈죠. 근데 2018년에 뭘 했는지 아세요?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피지컬 로봇 개발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죠. 지난해 CES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아시모 S를 내놓았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2018년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 개발을 중단했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였음에도 세계 최고의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0년에 인수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행보가 정확히 엇갈린 거죠. 이번 CES 2026은 그 격차를 완벽하게 확인시켜줬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 TV 도쿄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을 취재했어요. 올해의 핵심 테마인 피지컬, AI의 진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및 서비스 로봇을 소개했죠. 일본 기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답게 이 로봇이 딜러로서 블랙잭 게임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CES 부스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어 굉장히 눈에 띄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아틀라스를 본 일본 기자의 반응이 완전 압권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 CES.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이러한 AI 로봇을 2028년까지 3만 대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소리에서 완전 패배감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본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느낌이라면 일본 기업군은 또 아이폰 하청에 끝나는 것 같네요. 일본제 로봇은 어디 있나요? 아틀라스는 정말 대단하네요. 아시모는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중국 로봇은 별로다. 역시 휴머노이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년은 앞서 있다. 일본은 실패했다.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다. 진짜 통쾌하지 않나요? 과거 자기들이 로봇 강국이라고 뽐내던 일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일본 로봇 산업 관계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자지만 AI 기반 휴머노이드 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었다.
한 로봇 산업 관계자는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2018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포기한 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이번 CES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한국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2020년이 정확히 분기점이었던 거죠. 이번에 현대차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또 있어요. 단순히 로봇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현대차 공장에서 아틀라스를 양산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 2028년부터 제조 라인에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동시에 2028년까지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놀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현대차가 로봇 파운더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발상인지 아세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5년간 한국에 125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로봇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에서 TSMC가 했던 것과 같이 로봇에서 파운더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전 세계에서 오로지 현대차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연구용 10대는 만들 수 있어도 연 3만 대를 만드는 공장 경험도 없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제조 DNA를 갖춘 현대차는 이미 그 인프라와 경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기술까지 확보한 거죠. 이게 얼마나 완벽한 조합인지 아세요? 하드웨어 기술력에 대량 생산 능력까지 갖춘 기업이 전 세계에 현대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테슬라도 못하고 중국 기업들도 못하고 일본은 이미 포기했고 오직 현대차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아틀라스 효과로 현대차 주가가 1월 13일 40만 원을 첫 돌파했어요. 역대 최고가 경신이죠. 현대차는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아틀라스를 통해 선두에 서 있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이제 곧 다가올 로봇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현대차가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 기업에서 벗어나 로봇 기술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일부에서는 비웃었죠. 자동차 회사가 무슨 로봇이냐면서 말이에요. 근데 5년 만에 전 세계에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이 현대차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년에 로봇들이 현대자동차 차량을 몇 대나 구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통찰이거든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그 로봇들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는 단순히 로봇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로봇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TSMC가 반도체 파운더리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한 것처럼 현대차는 로봇 파운더리로 전 세계 로봇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 조롱하면서 북한이 걸어서 침략하면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박살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옵티머스가 빨래 하나 개느라 끙끙거릴 때 아틀라스는 배풀립을 날리고 있었으니까요. 일본도 완전히 무너졌죠. 자기들이 로봇 강국이라고 뽐내다가 2018년에 휴머노이드 개발 포기하고 차량 소프트웨어로 도망간 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이번에 완벽하게 증명됐거든요. 일본 네티즌들이 아시모는 장난감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통쾌했습니다. 중국도 가격으로 승부하려고 했지만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았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3살배기 아이 같다는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바지에 똥을 싸지 않은 로봇이라는 표현은 정말 일침이었어요. 현대차의 전략이 정말 천재적인 게 단순히 좋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 전체의 인프라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세계 최고 기술력에 현대차의 대량 생산 능력을 결합한 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는 것도 단순한 계획이 아니에요. 실제로 공장 현장에서 검증되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너도나도 아틀라스를 도입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 파운더리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로봇까지 생산해주면서
로봇 산업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TSMC가 반도체 파운더리로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처럼 현대차도 로봇 파운더리로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한 머신러닝과 강화학습 시스템도 정말 혁명적이에요. 가상세계에서 수만 번의 반복 학습을 거친다는 건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아틀라스의 손 설계도 완전 혁신적이죠. 인간의 손을 모방하는 대신 로봇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선택한 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세 개의 손가락이 다양한 모드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손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로봇공학의 진수예요. 인간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로봇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죠. 전 세계 IT 유튜버들과 로봇 전문가들이 아틀라스를 보고 가장 부드럽고 사람처럼 걷는 모습, 로봇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완벽하게 구현이라고 평가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차세대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니까요. 현대차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건 시장이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시대를 주도할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125조 2천억 원 투자 계획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이 로봇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라고 봐야 해요. 현대차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인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 출산율 조롱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하겠다는 현대차의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기술로 말이죠. 일본의 몰락은 정말 교훈적이에요. 1973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아시모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18년에 포기한 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이번 CES가 완벽하게 보여줬거든요. 기술 개발은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거예요. 한국이 후발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거죠. 중국은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흔들려고 하지만 핵심 기술과 내구성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증명됐어요. 13,500달러로 시장 교란을 시도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은 싸도 신뢰성은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있죠. 3살배기 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대차의 2028 로드맵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구체적인 프로젝트예요.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에 실제로 투입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됐다는 의미거든요. 전시용 쇼케이스가 아니라 실전 투입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연 3만 대 생산 체계도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로봇 산업에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규모죠. 다른 기업들이 몇십 대, 몇백 대 만들 때 현대차는 3만 대를 찍어내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자동차 제조 DNA의 힘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과 현대차의 생산 능력이 결합된 건 정말 완벽한 시너지예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의 대량 생산, 노하우까지 갖춘 기업이 전 세계에서 현대차밖에 없다는 게 현대차의 가장 큰 경쟁력이죠. 로봇 파운더리 전략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대량 생산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그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는 거거든요. TSMC가 반도체에서 그랬던 것처럼 현대차가 로봇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현대차의 파운더리를 이용하게 되면 현대차는 로봇 산업 전체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단순히 자기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로봇까지 생산해주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아틀라스의 360도 회전과 백플립은 단순한 쇼가 아니에요. 이건 로봇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공장 현장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동작들을 로봇이 해낼 수 있다는 건 생산성 혁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시스템도 정말 혁신적이죠. 가상 환경에서 수만 번 반복 학습한다는 건 실제 환경에서
거의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라 진짜 학습하는 AI라는 거예요.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동작을 익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로봇이 인간처럼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미리 짜놓은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아틀라스의 손 설계 철학도 정말 혁신적이에요. 인간의 손을 모방하는 대신 로봇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선택한 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거든요. 세 개의 손가락이 여러 모드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손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죠. 해외 네티즌들이 가장 부드럽고 사람처럼 걷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건 아틀라스의 보행 시스템이 정말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예요. 로봇이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무게중심 이동, 균형 유지, 지면 적응 같은 복잡한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니까요. 로봇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도 정말 의미가 커요. 이건 로봇이 인간을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 로봇만의 독특한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360도 회전이나 백플립 같은 동작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지만 로봇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 TV 도쿄 기자가 현장에서 보여준 반응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에서 완전 패배감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자기들이 로봇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완전히 뒤처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